237페이지 볼까요? 237페이지. 거기는 네모 3번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원청권 찾았어요? 그리고 소유권도 아까 물권이니까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물권 원청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물권 원청권 내용 배웠죠? 물권 원청권은 뜻이 뭐죠? 물권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침해 또는 침해에 염려가 있을 때 세 가지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세 가지 뭐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넘어가시면 조문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213조 볼까요? 238페이지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소유자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하는 겁니다. 대신 어떤 점유자에게 하는 거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소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14조는 이제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이 전단, 뒷부분이 후단입니다. 전단까지만 좀 읽어볼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끊고 방해 동그라미하고 제거 동그라미입니다. 방해했으니까 방해를 뭐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후 후단인데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염려 동그라미 하시고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및 또는 생각나죠? 및 또는 그러니까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뭘 동그라미 해야 되죠? 이나. 그러니까 이나 그랬으니까 또는 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즉 방해 예방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때 각각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물권자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일단 6개 배웠죠? 6개 뭐죠? 선점, 습득, 발견. 그 다음에 첨부제도 3개가 부화, 혼화, 가공. 이렇게 요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다 또는 침해 염려가 있으면 각각 뭐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소유 형태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얘는 좀 실력이 좀 많이 좀 쌓여야 됩니다.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취득쇼로 보도록 하겠어요. 233페이지 볼까요? 233페이지 취득쇼 점 1번 먼저 245조 하나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1항 동그라미 합니다. 이게 취득쇼의 기본입니다. 취득쇼의 기본 245조 1항 찾으셨어요? 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가 번티죠.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등기를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칠판 봅시다. 취득쇼는 뜻이 뭘까요? 취득쇼. 그건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취득쇼입니다.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취득쇼. 거꾸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생기는 건 뭐죠? 걔는 소멸쇼 이렇게 표현합니다. 취득쇼, 그 다음 반대말은 소멸쇼. 다시 취득쇼는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이게 취득쇼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해볼 테니까 봐볼까요?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1951년 1월 1일부터 쭉 경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71년 1월 1일까지 경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딱 20년을 경작을 한 거예요. 20년 하루를 경작한 거예요. 다시 1951년 1월 1일부터
1971년 1월 1일까지 경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을은 딱 20년을 경작을 한 거예요. 20년 하루를 경작한 거예요. 딱 20년입니다. 딱 20년. 이렇게 기간을 계산할 때 연, 월, 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날, 초일은 기간에 산입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빼고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들어가 경작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첫 스타트는 1951년 1월 2일이 첫날이에요. 1월 2일이 첫날이고 그 다음 71년 1월 1일이 되면 딱 20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20년 동안 매해 20년 동안 매해 토지를 경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을이 갑의 땅을 빌려서 20년 동안 매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갑의 땅을 직접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5조 읽어보겠어요. 시작. 20년간 그거 뭐라 됐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세트가 뭐냐면 소유의 의사하고 소유권이 세트예요. 그러니까 즉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무슨 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요? 소유의 의사. 그러면 여기는 빌려서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렸으니까 이건 지난번에 봤던 임차인하고 똑같은 거죠. 임차인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니까 이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즉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일. 이렇게 타주점일은 20년을 했든 뭐 200년을 했든 2000년을 했든 절대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무슨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소유의 의사. 그럼 소유의 의사 밑에다 뭘 써야 될까요? 자주점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주점유로 점유를 했을 때라야만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서는 취득쇼를 통해서 무엇은 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은 절대 취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봤듯이 소유의 의사라는 게 타인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돼 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입니다. 그럼 다시 이번엔 을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즉 갑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돼 봐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가지고 매해 매 토지를 경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71년 1월 1일이 되면 취득쇼가 완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취득쇼가 완성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끝에 무엇을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매해 토지를 경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취득쇼를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하면 을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물일권주의라 그랬으니까 을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유지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 자, 그러면 이 취득쇼는 딱 봐도 이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아니면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예요?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취득쇼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니고 을이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경작했다는 이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서설에다가 가면 동그라미 1번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의. 취득쇼란 한번 읽어봅시다. 밑줄 하지 마시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취득쇼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서설 옆에다 땡땡 하시고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고 씁시다. 서설 땡땡 하고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하여튼 취득쇼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7번 한번 볼까요? 그럼 이게 먼저 그 취득쇼와 관계된 몇 가지 그 오해를 좀 풀고 가도록 하겠어요. 먼저 요 취득쇼의 경우엔 취득쇼 완성시켜서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하면 의리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취득쇼는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다. 취득쇼는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다. 땡 잡는 제도이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땡 잡는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취득쇼를 하려면 몇 년간 점해야 돼요? 20년간 점해야 돼요. 20년간.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뭘 하셨죠? 20년 전에 생각나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토지를 점유하면 이때 소유권 딸랑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취득쇼 할 요량으로 내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에 20살을 더 해야 되죠. 그럼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소유권 하나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취득쇼는 을의 입장에 있을 때에도 취득쇼는 절대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매해 매 토지를 경작했다는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는 제도이지 절대 땡 잡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갑은 이 사람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요 취득쇼 완성해서 이제 등기 청구해서 을이 등기를 하면 소유권 가져가는 거죠. 그럼 갑의 소유권을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 왜냐하면 일물 일권주의니까.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 은 어쨌든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득쇼를 수업을 해보면 꼭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 시골에 있는 땅이 걱정되나 봐요. 시골에 그 땅이 있는데 어떤 새끼가 와가지고 지금 경작하고 있는데 뭐 20년 지나가면 걔가 소유권 가져가면 나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늘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골에 있는 땅은 걱정하지 마세요. 시골에 있는 땅은 여러분이 합격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지금까지 문제 생긴 적도 없고 오히려 그 시골에 있는 땅이 여러분을 더 걱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 이렇게 걱정할 수 있으니까 시골에 있는 땅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 취득쇼는 갑의 입장에서 뭐 어쨌든 소유권을 뺏기니까 기분 나쁘긴 하죠. 근데 갑을 사전에 보호를 해주는 방법이 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갑을 보호해주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배운 게 뭐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을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갑하고는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없으니까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너는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내 땅을 공짜로 쓰고 있는 거니까 건물 같은 건 철거하고 나가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경과한 시점에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의 취득쇼가 중단됩니다. 그럼 취득쇼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10년 동안 했던 건 다 꽝이 되고 새롭게 20년 늘어나는 게 이게 중단이에요. 그러면 요 10년 경과한 시점에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취득쇼가 뭐가 된다? 중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쇼가 중단이 됐으니까 을은 다시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또 몇 년 점해야 돼요? 20년간 다시 점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취득쇼 중단해서 을이 전보다 더 열심히 이제 점유를 한 거예요. 근데 또한 10년 경과한 시점에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또 행사한 겁니다. 그럼 다시 10년 동안 했던 거 다 꽝이 되고 다시 몇 년으로 늘어나죠? 20년으로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을이 두 번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번에 19년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9년 동안 했던 거 다 꽝되고 다시 몇 년으로 늘어나죠? 2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세 번 중단된 거죠? 을이 전부 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번엔 취득쇼 하루 전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 겁니다. 그럼 다시 꽝되고 다시 몇 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20년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만 되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시를 통해서 소유권을 뺏기기 전에 갑을 사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방법이 법에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취득쇼를 중단시켜서 을이 취득쇼 완성시키는 걸 아예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사전적으로 갑을 보호해주는 방법이 법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요 취득쇼는 무슨 반사회적 제도가 아닌 거예요. 갑을 충분히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반사회적이거나 이런 제도는 절대 아닌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 권리를 갑에게 인정해 준 건 맞는데 권리를 행사할 거냐 말 거냐도 사실은 자유예요. 그럼 이때 갑을 사전에 보호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갑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을은 2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매매 토지를 경작했다. 그러면 이때는 을의 사실 상태를 더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취득쇼 제도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쇼는 아까 썼듯이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라고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쇼 종류는 이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표로 나올까요? 표. 동그라미 3분의 2 보시면 취득쇼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이거 암기. 얘는 암기. 취득쇼의 종류 암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취득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0년간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무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점유 취득쇼로 이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얘는 무엇을 먼저 하고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이건 무슨 취득쇼로 이름 붙인 거예요? 점유 취득쇼로 이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쇼가 있는데요. 등기부 취득쇼는 먼저 등기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어요? 이게 245조 2항인데 그냥 그 박스 안에 있는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로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칠판 볼까요? 이게 등기부 취득쇼는 얘는 일단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모두 10년, 모두 10년.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읽어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뭐로?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그러면 뭐 소유자로 등기를 했으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뭐 또 10년 동안 점유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얘는 이제 언제 적용되는 내용이냐면 칠판을 볼까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을이 건물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는 거예요. 무효 사유.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무효는 뜻이 뭐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이게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만약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면 을이 그냥 등기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건 맞죠? 근데 여기는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을은 설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지금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뭐여서? 무효여서. 그런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등기 기간도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점유 기간도 몇 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이제 등기부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 점유가 어떤 점유여야 돼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점유한다는 겁니다. 이 요건만 충족을 하면 소유권을 취득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부 취득쇼는 주로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등기가 된 사람이 등기 기간이 10년이 되고 10년간 들어가 살면 소유권을 주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 겁니다. 주로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내용인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동산 취득쇼 볼까요? 동산 취득쇼는 기간이 긴 장기 하나 동그라미 하고 기간이 짧은 단기 동그라미 합니다. 장기 취득쇼가 있고 단기 취득쇼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장기 취득쇼 읽어볼까요? 몇 년간? 1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다시 몇 년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산 단기 취득쇼 갑시다. 단기 취득쇼 5년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년간 여기는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게 결국 총 3번 하면 4개가 되는 거죠. 4개. 그럼 제가 칠판에 옮겨볼 테니까 해봐요. 먼저 이쪽에다 정리할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게 점유취득쇼예요. 점유취득쇼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쇼
등기부 취득시 일단 부동산의 소유자로 뭐한 자가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점유하면 다만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산 장기 취득시 동산 장기 취득시는 몇 년이죠? 10년간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고 그 다음 동산 단기 취득시효 동산 단기 취득시효는 몇 년간? 5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요 잘 들여다보시면 그럼 취득시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건은 뭐죠? 취득시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건은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소유의 의사만 공통이 아니죠.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은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잘 눈여겨보셔야 될 건 선의 무과실에 들어가 있는 게 2개예요. 선의 무과실에 들어가 있는 2개는 뭐죠? 선의 무과실에 들어가 있는 2개는 이거죠. 여기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는 따로 뭐가 들어가 있다? 선의 무과실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선의 무과실에 들어가 있는 그 2개를 잘 표시하세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는 다시 선의 무과실이 그 외에 다시 추가되는 요건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동산 취득시효는 적용되는 예가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는 실제 적용되는 예가 많다? 별로 없다. 그 동산 취득시효는 언제 적용되는 거냐면 저기 볼펜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 가지고 있는 볼펜을 내가 이렇게 확 쎄빈 거예요. 이렇게 쎄배 가서 이 볼펜을 10년 동안 내가 계속 쓴 거예요. 볼펜을 쎄배 가서 10년 동안 평원공연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10년이 지나면 동산에 가는 소유권을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확 쎄배 가서 몇 년 동안 써야 돼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 소유권 주는 건 맞는데 실제 이런 일은 실제 생활에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동산 취득시효는 실제 우리 생활에 생기는 예가 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취득시효는 시험용으로 요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동산 장기 취득시효는 몇 년간이라고요? 1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 주는 제도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는 몇 년간?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일 때 소유권을 주는 제도라는 겁니다.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 다시 앞쪽으로 해서 점유취득시효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통째로 다 외워볼까요? 자, 점유취득시효는 일단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7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우리 1951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해서 1971년 1월 1일까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을은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누구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죠? 등기 청구의 상대방 이거 외웁니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그 조문에다가 바로 필기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책으로 233페이지 위로 올라오시면 그 쓸만한 공간이 보조단 여백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233페이지 쭉 위로 올라오시면 245조 1항 아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옆에 보면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다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 땡땡 등기 청구의 상대방 땡땡 등기 청구의 상대방 땡땡 하고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 누구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죠? 이걸 쓸까요?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법에서 상대방 늘 시험 문제라고 그랬죠. 내기도 좋고 또 이게 늘 논점이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외웁니다.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요 취득쇼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지금 여긴 누구예요? 갑이에요. 갑. 따라서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요 등기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그럼 이때 요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얘는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그러면 이 취득쇼 완성을 원인으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얘는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이전 등기를 경료받으면 넘겨받는 거니까 승계 취득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게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인데, 봅시다. 갑, 이 사람은 토지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을이 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죠? 을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럼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과 경료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으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승계 취득. 그 승계 취득이 되려면 요 갑하고 을이 권리를 승계시키도록 하는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 계약. 여기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을 맺은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승계 취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권리를 승계시키기 위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절대 계약 같은 걸 체결한 적은 없죠. 따라서 승계 취득이 아니고 얘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이니까 몇 조가 적용되는 거죠? 187조. 187조. 그러면 187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상공, 판경, 기타죠.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 없죠. 근데 여기는 점유 취득 시에는 반드시 뭘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건 187조의 예외라는 겁니다. 187조의 예외라는 거예요. 예외. 자, 그래서 점유 취득쇼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번엔 71년도에 취득쇼를 완성시키고 73년도에 등기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가서 경작을 한 건 이제 점유 개시 시 이렇게 말하고요. 취득쇼가 완성이 된 건 몇 년이죠? 71년이고 등기가 된 건 73년. 그러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등기가 된 게 몇 년이죠? 73년도죠. 그럼 등기를 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데 을은 몇 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까요? 73년도부터 등기한 때부터이다. 그러면 틀리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취득쇼는 뭐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는 겁니다. 즉 뒤늦게 등기를 하긴 했지만 그 효과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점유를 개시한 시점까지 뭐해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73년도에 등기를 하긴 했지만 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에 뭐해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왜 소급시켜줘야 될까요? 이건 간단해요. 뭐냐면 만약에 그럼 73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잃어버리면 73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잃어버리면 이때는 요 51년도부터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쓴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그 전에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쓴 사람이 되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지료 상당의 부당이 될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취득시효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고 그랬으니까 요 사실 상태를 존중해 줘야 되니까 비록 뒤늦게 등기를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자기 땅을 경작을 한 사람이어서 지료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쇼에 반드시 이게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도 여백에 써둘까요? 자, 첫 번째 취득쇼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아까
등기 청구의 상대방 뭐 썼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썼고 그 다음에 이거 취득시효 해서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요.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취득시효라고 땡땡하고 1번하고 2번 그 위에다 쓰시면 되겠네요. 점 1번 취득시효 요거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 다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런데 187조에 예외로서 취득할 때 꼭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취득시효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하셨으면 좀 소유권에서 배운 걸 좀 모아봅시다. 소유권 아까 소유권의 뜻이 뭐였죠? 소유권의 뜻은 무슨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취득의 원인들은 이제 7개 공부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으로 첫 번째가 취득시효, 그리고 선점, 습득, 발견, 그리고 첨부제도 3개, 부화, 혼화, 가공 이렇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배웠고 이 취득한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또는 침해가 생겼다, 침해할 염려가 생겼다. 그때 뭐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취득시효라고요? 취득시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반드시 외우고 넘어갑시다. 점유취득시효는 일단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시켰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해서 무엇을 하면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그다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187조 예외로서 반드시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등기를 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 뭐해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소유권은 요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익물권 제도 가볼까요? 용익물권은 여러분 책으로 240페이지 봅시다. 240페이지 지상권 제도 보도록 하겠어요. 지상권 제도. 자 먼저 240페이지 위로 쭉 올라오시면 279조 지상권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하고 합시다. 소유, 사용 이렇게 하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소유, 사용. 소유, 사용. 그리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미출하시고 거기다가 지상물이라고 씁시다. 지상물이라고 쓰시고 지상물.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지상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칠판 와볼까요?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예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의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도 이렇게 짓고 싶고 나무도 이렇게 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세자로 지상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이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하면 될까요?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다. 제일 좋은 방법은 토지를 사면 되죠.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 지으면 되는데 토지를 사려고 보니까 매매 대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매 대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토지를 빌리는 것도 되죠. 빌리는 것도 그러니까 빌려서 건물 짓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물권으로 빌리는 방법이 있고 채권으로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채권으로 빌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임대차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짓는 건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이고 그다음 물권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이 그게 바로 뭐다?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지상권. 그럼 지상권이 확립하려면 갑하고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계약을 맺으면 돼요. 그게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이니까 합의죠, 합의. 그러니까 즉 지상권 설정 계약은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합의인데 이건 쉽게 풀어서 말하면 어떤 합의냐면 을이라는 사람 네가 나의 땅을 직접 써도 좋다고 둘이 합의하는 겁니다. 네가 나의 토지를 직접 써도 좋다라고 둘이 합의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이니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되니까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 186조가 적용되니까 지난번에 외웠던 조문 다시 해봅시다. 186조 조문 어떻게 되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몇 조에 따라서 186조에 따라서 우리 무엇을 해야,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지상권을 취득한 을의 이름 뭘까요? 지상권을 취득한 을의 이름은 지상권자가 되고, 그다음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죠?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럼 갑의 이름 뭐죠?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뭐예요?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뭘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뭐라고 표현한다? 지상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뜻은 이렇게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뭐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예요. 다시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뭐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먼저 의의를 좀 쓰고 갈까요? 네모 2번. 자, 네모 2번 지상권 옆에 굵은 글씨 옆에다 씁시다. 땡, 지상권 땡땡. 네모 2번 옆에다 바로 쓰시면 되겠어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썼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자, 그럼 7번 볼까요? 그럼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건물, 뭐 수목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으면 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다시 읽어보겠어요.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인 거예요. 그럼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앞으로 수목을 심기 위해서 현재 남의 땅을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상권을 설정받고 요 위에 건물을 이렇게 쳐놨는데 건물이 태풍으로서 박살난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받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이 태풍으로서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럼 을의 지상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죠. 존속해야만 또 건물 또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거니까 결국 이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니까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원래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표현한다? 부종성. 그런데 이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상권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실까요?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찾았어요? 양가로 3번. 거기 동그라미 2번 제가 표시해놨죠. 지상권에는 색깔 칠해져 거 찾았어요? 밑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읽어보겠어요. 따라서 현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기존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뭐한다? 존속한다는 겁니다. 이걸 확 줄여 말할 때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단 또 칠판 다시 볼까요? 보통 이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할 때 지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지로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게 보통 그 최단 존속 기간이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다른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밑에 최소 30년 동안 갑의 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갑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을이 최소한 땅을 30년간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30년간 을이 땅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갑은 30년 동안 자기 땅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지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받는 게 거의 100%, 100%. 다만 이때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토지를 쓰기로 하자 기간이 있는데 요 지료에 관한 내용은 계약서를 앞만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을 성립시키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립 요건 아니고 대신 현실적으로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오른쪽에 볼까요? 자, 오른쪽에 양가로 4번에 가서 첫 번째 문장 밑줄 합시다. 양가로 4번 지료의 지급이 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밑줄 합니다. 지료의 지급이 모든 지상권의 성립 요소는 아니다. 다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지상권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지상권의 뜻 해봅시다.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고 나무를 심고 싶은 을이 요 토지를 물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물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예요.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는 뭐고? 임대차. 물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뭐다?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지상권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지 간에 이 두 단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지상물을 뭐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뭐하는 권리? 사용하는 권리.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물권에 관한 의의는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제 3개 배웠네요. 3개. 그럼 줘보시고. 점유권은 뜻이 뭐죠? 이게 모르면 바로 나올 정도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점유권의 뜻이 뭐죠?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소유권의 뜻이 뭐예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자,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었다가 존속기간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쉬는 시간에 요 의의에 해당되는 거 있죠? 의의에 해당되는 거 10번씩 읽어보고 쉬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존속기간 설명하도록 하겠어요.